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기약 포켓붓에서 자기약에 대한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핵심은 요약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본적인 공식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본다면요. 요런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전자파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전자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전이라는 얘기는 전개의 줄임말이라 보시면 되고 자는 자개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서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파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전자파 그러면 전개와 자개가 동시 존재하고 위상은 서로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쓰면은 동위상이다라고 합니다. 위상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동위상이다. 그래서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해요.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상은 서로 같아요. 그 같은 거를 동위상이다. 그래서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같이 출발하고 같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연상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공간은 3차원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축이 세 개가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이거 Z축이라고 할게요. 그 교차점은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X, Y, Z 축이 이제 세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3차원 공간인데 X와 Y 축이 다르면 이거 항상 90도로 벌어져 있는 거죠. Y와 Z도 90도로 벌어져 있는 거고 Z와 X도 90도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각이 90도로 벌어져 있어요. 그럼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전개가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그럼 전개의 변화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자개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자개도 출발점은 똑같아. 근데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합니다. H.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위상은 동위상이야.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은데 이 벌어진 사이각이 이렇게 90도로 벌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은 이제 그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자파 그러면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출발점은 똑같아요. 근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벌어져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제 첫 번째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전자파에 대한 진행 방향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자파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진행하는 방향이 어디냐? 진행 방향을 물어보면요. E 크로스 H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는 거. 전자파잖아요. 전개예요. 그 전개 앞에다 놓고요. 자개예요. H 뒤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가운데 크로스가 들어가니까 외적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크로스니까 외적이다. 그래서 외적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자파의 진행 방향 옳은 거, 그럼 E 크로스 H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요. 외적의 방향은 벡터에서 배우셨을 건데 앞쪽에 있는 벡터에서 뒤쪽에 있는 벡터를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요 E가 앞에 있는 거고 H가 뒤에 있는 거니까 E에서 H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V의 속도를 가지면서 진행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제 Y축이 된다라는 거 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자파, 그럼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위상은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 전자파의 진행 방향 그러면
E 크로스 H에서 전자파니까 정계니까 앞에다 놓고요. 자계니까 뒤에다 놓으시면 돼. 근데 가운데 이제 크로스 외적이 들어간다. 그래서 외적의 방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 앞 E에서 H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잡아보시면 Y축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이 진행하는 방향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속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자파에 대한 전파 속도. 속도는 우리가 이제 V라고 쓰고요. 단위가 메타 퍼 세컨드입니다. 1초 동안 몇 메타나 이동하느냐. 그 움직이는 길이를 갖다 보다 속도라 그래요. 그러면 속도 V를 구해라 그러면 자기학에서는 총 5가지가 나오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베타분의 오메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오메가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각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야. 그 다음 요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상 정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단위가 라디안 퍼 메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위상 정수 베타를 주면 베타분의 오메가 되어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루트 AC분의 1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L은 인덕턴스고요. H는 정전 용량 C죠. 그래서 L과 C를 주면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공식이 람다 F라는 게 있어요. 람다 F. 요 람다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그리스 문자로 람다라고 읽는데 요거는 이제 파장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파장. 단위가 메타죠. F는 뭐 주파수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파장과 주파수를 주면 곱셈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돼. 인덕턴스와 정종량 주면 요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했고 네 번째. 매질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매질로 표현하면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지. 그래서 요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유전율이죠. 그래서 단위가 페로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 요 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투자율이죠.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을 주면 이제 요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요걸 다시 또 바꿉니다. 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요. 투자율은 진공과 비투자율의 곱이다 보니까 쪼개버리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미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야. 곱하기 미죠.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 입실론 제로 진공 유전율 다 외우실 거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뮤 제로는 진공시 투자율이에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비유전율, 비투자율은 재질마다 틀리니까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요거만 이제 계산기로 빵 두들긴 거지. 요게 이제 진공시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밑줄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쓸 수 있어요. 단위는 메타 퍼 세컨드. 그래서 비유전율, 비투자율 주면 이걸로 푸시는 거다라는 거서 전파 속도 물어보면 총 5개예요. 위상정수 주면은 요 첫 번째 걸로 된 거 찍으시면 되고요. AC,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주면 두 번째 걸로 된 거 찍으셔야 되고 파장과 주파수를 주면 세 번째 된 거 쓰시면 되고요. 유전율하고 투자율을 주면 네 번째 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비유전율하고 비투자율을 주면 다섯 번째 거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 진공시 빛의 속도 V0입니다.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이 진공시 빛의 속도라는 것도 좀 외워두시고서 별표 친 건 이제 5가지를 좀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의미 하나 아셔야 되고 진행 방향 아셔야 되고 그때 전파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고유 임피던스다라는 게 있어요. 전자파에서.
그 시험 문제사에서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시험 문제사에서 이제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되고, 파동은 빼고 그냥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돼. 우리가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런 글자를 많이 씁니다. 이런 글자. 단위는 임피던스니까 저항 성분이 옴이어서 이 글자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이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 값을 구해라 그러면 무슨 값을 구하는 거냐면 이런 값을 구하는 거래요. 이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자개에 대해서 전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에서 이거는 자개에 대한 전개와의 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개에 대한이니까 대한자 붙은 거 밑으로 보내 H분의 뭐와의 비냐면 전개와의 비례해서 H분의 2입니다. 요거를 다시 매질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루트 입실론분의 뮤입니다. 유전율분의 투자율로도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일단은 기본 공식입니다.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본 거죠. 이 속도할 때도 했듯이요. 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요. 투자율은 진공과 비투자율의 곱이야. 그래서 진공은 진공끼리 비는 비끼리 묶어버려. 그럼 루트 밑줄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곱하기 루트 입실론 s분의 뮤 s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진공 유전에다 비유전율 곱하면 전체 유전율이 되는 거고요. 진공 투자에다 비투자율을 곱하면 전체 투자율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요 값.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이 진공시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진공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서 계산기로 빵 두드리면 이게 377이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지. 377의 루트 입실론 s분의 뮤 s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비유전율 비투자율 주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걸 한 번 더 사용을 할게요. 이 377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120파이라고 쓰셔도 돼. 요 파이는 원주리가 3.14잖아요. 그 3.14에다 120 곱하면 377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거다. 루트 밑줄 입실론 s분의 뮤 s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유전율과 비투자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7로 쓸 수도 있고요. 120파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진공이다 그러면 비유전율과 비투자율 1이니까 이거는 1,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없어져도 돼서 그냥 120파이 377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자개와 전개와의 비를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자개를 주고 전개를 구해라 할 수도 있고요. 전개를 주고 자개를 구해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한번 뭐 변형해서 한번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부가적으로 그냥 해본다면 전개 2만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H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잖아. 그럼 루트 입실론 뮤분의 H. 만약에 두 번째 H 값을 구해라 그러면 곱셈 건너면 나눗셈이니까 뒤집어 놓으시면 되지. 루트 뮤분의 입실론의 2지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둘이 곱해도 되잖아요. 그럼 고유 임피던스에다 자개의 색이 H를 곱해도 되고 반대로 쓰면 되겠죠. 고유 임피던스로 전개를 나눠도 되고 뭐 어느 게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고 있으면 전개로 구하라면 2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개를 구하라면 자개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이항만 하시면 돼서 일단 요 별표 친 거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는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포인팅 베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쓸 때는 이제 P 다시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와트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전력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자파에 대한 포인팅 벡터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쉽게 물어본 거고요.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포인팅 벡터는 전자파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한, 다른 말로는 이동한 에너지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전자파에 대한 포인팅 벡터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자파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한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요. 포인팅 벡터 P 다시는 면적당 전력이야. S분의 P. 그래서 이건 전력이니까 와트고요. 이건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면적당 전력의 개념입니다. 이거 공식으로 다시 풀어줬더니 E 크로스 H야. 정계와 자계가 크로스 외적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바꿔 쓰면은요. E, H의 외적을 풀어주면 사인의 세타입니다. 근데 전자파는 정계와 자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동위상이에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는 없는데 정계와 자계는 벌어져 있는 사이각이 90도입니다. 위상체가 90도가 아니고 정계와 자계가 벌어져 있는 각이 90도예요. 아까 그림 그렸듯이. 사인의 90도는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네. 그래서 EH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계에다 자계를 곱해도 돼요. E 크로스 H라고 써도 되고. 왜 그러냐면 정계와 자계 사이각이 90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다. 그다음 요거를 이제 다시 살짝 바꿔봅니다. 아까쯤에 했듯이 파동 고유 임피던스는 자계에 대한 정계와의 P지. 그럼 둘이 자리 바꿈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E는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에다 자계 H를 곱해도 되고요. 또는 H 값을 구해라 그러면 곱셈 넘어가서 나눗셈 하시면 되지. 2타분의 2라고 써도 되네. 그래서 요 2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2타의 H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 고유 임피던스에다 H 제곱을 곱하셔도 되고 H에다 2타분의 2 집어넣어. 그럼 요 H에다 2타분의 2 집어넣으면 2타분의 2 제곱이라고 써도 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공이다 그러면 이게 377, 이게 377입니다. 그래서 그 377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 단위는 전체가 전력을 면적으로 나눈 개념이어서 와트 퍼 메타 제곱이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상에서요. 포인팅 벡터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또는 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된 에너지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개가 기본입니다. 면적당 전력 두 개 외우셔야 되고요. EH라고 된 것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 자계를 주면 이렇게 된 거 찍으시면 되고 정계로 줘주면 요거를 된 거 찍으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고유 임피던스를 안 주면 그 계산을 해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포인팅 벡터는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써놓은 게 요겁니다. 이제 순서는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바뀌어 있는데 전자파에 대한 진행 방향검 E 크로스 H라는 거 기억하셔라 그랬고요. 전파되는 속도 그러면 5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유 임피던스 구해라면 자계에 대한 전개와의 P인데 매질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포인팅 벡터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면을 통과된 에너지의 값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전성 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하래요. 단 무손실인 경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전력공학이나 회로 이론에서 같이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철탑이 이렇게 있대요. 대지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철탑에 이렇게 현수회자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 전선로가 이렇게 깔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도체에다가 전선이 도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도체에 대한 저항 I 성분이 존재할 거고요. 이 도체에 전류 I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속 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럼 전류에 대한 자속과의 비가 L, 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체와 이 대지 사이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정종량 C라는 것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현수 애자에 대한 누설 컨덕턴스 G가 있는데 이 전선과 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대지 사이에 연결된 게 컨덕턴스에서 이 전선과 대지 사이에 작용하는 누설 컨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G. 그래서 이제 선로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와 L이 직렬로 들어가 있고요. G와 C가 병렬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를 이제 회로도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대지가 있고요. 전선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선로에 전선에 대한 저항 R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되면서 L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과 L이 직렬로 존재하고요. 병렬로 누설 컨덕턴스와 콘덴서 C가 병렬로 들어가 있는 거야. GC 병렬로. 그랬을 때 요 두 개를 직렬로 되어 있는 임피던스 Z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병렬로 GC가 되어 있는 거를 어디미턴스 Y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선로상에 연결되어 있는 걸로 가설을 세웁니다. 전송 선로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용어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직렬 임피던스랍니다. 그럼 선로에 대한 직렬 임피던스 그러면 R에 직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R에 대한 임피던스는 R이고요. L에 대한 임피던스는 J의 오메가 L이야. 직렬이니까 둘이 덧셈하면 합성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병렬 어디미턴스래요. 그럼 병렬 어디미턴스 Y 값을 구하래. 어디미턴스는 이 임피던스의 역순위가 단위가 모호인데 병렬로 되어 있는 게 GC 병렬이에요. G는 컨덕턴스니까 그 자체가 어디미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C에 대한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뒤집어야 어디미턴스니까 J 오메가 C입니다. 병렬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합성 어디미턴스야. 그래서 GC 병렬에 대한 합성 어디미턴스 쓴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요 두 개가 이제 문제상에서 주질 않아 해서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물어볼 때 특성 임피던스랍니다. 그럼 특성 임피던스 그러면 Z0라고 쓰고요. 정의식이 뭐냐면 직렬 임피던스를 병렬 어디미턴스로 나눠서 루트 씌운 거. 이걸 특성 임피던스다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일단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생긴 답이 없어.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밑줄. Z는 직렬 임피던스인데 R의 직렬에 대한 임피던스야. 그럼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래. Y는 병렬 어디미턴스에 그럼 G 플러스 J 오메가 C라고 외웠네. 그럼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무손실이라고 주어졌다 해볼게요. 무손실이면 손실이 없다는 얘기인데 무손실이 되려면요. 선로저항 I과 누설 컨덕턴스가 동시에 0이 됐을 때 그때를 무손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R이 0이야. G가 0이야. 그럼 0, 0 날아가 버리면 J오메가 C, J오메가 C 낙분되기가 루트 C분의 1만 남습니다. 단위는 옴. 그래서 무손실 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로 옳은 거, 그럼 루트 C분의 L로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특성 임피던스인데 무손실이다 그러면 IG가 0이니까 0 놓으시면 J오메가 J오메가 약분되니까 루트 C분의 1만 남는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전파 정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파 정수는 우리가 이제 감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읽을 때 이제 감마라고 읽어요. 감마. 이 전파 정수를 구해라 그러면 직렬 임피던스에다 병렬 어디 곱해서 루트 씌운 값이야. 그 특성은 나눗셈 하는 거고요. 전파는 둘이 곱셈해서 루트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이거 찍으려고 그랬더니 답이 없어. 그럼 다시 쓸게요. 루트. Z는 직렬 임피던스니까 1번에 있는 거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뭐 병렬 어디미턴스 그러면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죠. 그래서 보기에 있으면 이거 답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요. 실수 성분이 나오고 허수 성분이 나와. 그래서 요것도 하나 외우셔야 돼. 이거 풀어줬을 때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제 분해돼서 나왔다. 그랬을 때 요 실수 성분 알파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뭐라고 그냥 감쇄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요 J가 붙어 있는 허수부의 값을 위상정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감쇄정수가 알파이고 위상정수가 베타였을 때 전파정수로 오른 거 그럼 알파 플러스 J의 베타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었다고 할게요. 단 무손실이라고 똑같이 줬대. 그러면 선로저항 I과 누설 컨덕 G가 동시에 0이 됐을 때가 무손실이다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보면 R이 0이야. G가 0이야. 그럼 0은 더 하나 만하니까 J 오메가 L에다 J 오메가 C 곱한 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J 오메가 J 곱하면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가. 근데 A과 C는 못 나와. 제곱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뭐다? 무손실에 대한 전파정수 공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수부인 감쇄정수는 없잖아요. 0. 허수부의 위상정수 베타는 JD에 붙어 있는 거니까 오메가의 루트 AC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로에서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기학에서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감쇄정수와 위상정수 주고 나서 전파정수 구해라면 이렇게 알파 플러스 J 베타꼴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회로에 나올 수도 있고 전력공학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써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를 간단히 한번 풀면요. 전개와 자개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냐.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위상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상이 서로 같다. 1번이 답이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비유전율이 80이고요. 비투자율이 1인 전자파의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냐. 그래서 뭐 파동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되고 고유 임피던스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파동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에 대한 전개와의 비야. 이걸 매질로 바꿔보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유전율 투자해 준 게 아니라 비유전율 비투자해 줬으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120의 파이에 루트 입실론 S 뮤 S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120 파이는 3.24니까 120 곱하면 377 정도 된다 그랬어. 루트 입실론 S의 뮤 S 단위는 옴이지. 그럼 이제 비유전율하고 비투자해 줬으니까 여기다 넣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77에다가 루트 비유전율이 80 비투자율이 1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42옴 나옵니다. 그래서 42옴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비유전율이나 비투자율을 주질 않아. 그러면 진공, 공기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진공이나 공기 중이었을 때는요. 비유전율이나 비투자율이 둘 다 얼마냐면 1이야.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진공시 파동 고유 임피던스는 그냥 377옴이 됩니다. 또는 120 파이야.
근데 이제 진공이 아닐 때는 비유전류 B2 자율이 추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비유전류 B2 자율이 둘 다 1이니까 1은 곱하나 만하잖아요. 그래서 377 또는 120 파이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